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를 할 차례인가요? 진도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번 11월, 12월은. 맞죠? 적응 좀 되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러다가 마지막까지 왔어요, 벌써 지금. 오늘 마지막 주 아닌가요? 오늘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지난주에 우리가 직권 등기 했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셨어요? 이해되세요? 안 돼? 어려워요? 처음에 어렵죠, 당연히. 계속 하셔야 돼.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등기법은. 근데 이제 지적은 조금 외울 게 좀 있고, 등기는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흐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일단 책은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제 3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받고?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무엇 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이걸 무엇이라 한다? 얘를 각하다라고 하는데, 기록을 하고 각하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하면 부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한 거죠. 실행이 만약에 무엇했을 때, 부당했을 때 이 일을 삼을 수 있죠. 근데 각하 사유가 전체 몇 개라고 그랬어? 1호부터 11호 11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실행이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실행을 했어. 이 일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몇 호하고? 1, 2호에 한해서만. 기억나세요? 네. 1호가 뭐야?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의 등기.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 예외 있어요? 예외? 어떤 거? 그거? 예외 있죠? 지정받는 거. 지정권자 누구?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위임권자. 등기법 하는데 국장이 나오면 돼, 안 돼요? 관련 부서가 틀리잖아. 지정권자 누구? 상급법원장. 위임권자?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권자?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안 외우면 못 풀잖아, 문제 나올 때. 거저 주라고 던져주는 건데 못 푸는 거예요. 안 외웠으니까. 응? 우리가 그거 있죠. 펜을 찍기가 어려워, 쉬워요? 못 넣잖아, 근데 너무 쉬우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쉽다 보니까 그걸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어? 너무 쉬워서 틀리는 경우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2호 봐. 2호가 뭐야? 2호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되면 각하더라 이겁니다.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야? 신청주의가 있었고,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하는 출석주의가 있었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서면 신청주의가 있었다 이겁니다. 출석주의 예외 있어요? 네. 어떤 거? 전자신청. 신청주의에 예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청주의의 반대. 직권등록주의. 신청주의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직권등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등기하고 봤을 때 전국의 모든 필지는 다 등록이 되어 있지만 미등기 토지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등기는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에 이렇게 써요. 법에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에 무엇을 주는 경우? 신청에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키기 위해서 표제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표지부의 변경 등기하고 멸실 등기. 사실의 등기. 신청 의무 있죠? 몇 월이네? 1월이네. 안 하면 건물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라고 말씀드렸고, 자,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무엇을 하자?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또는 관공서가 촉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어떤 거?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법원의 무엇?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법원의 명령은 어디서 나와요? 이쪽 가서 나온다 그랬죠. 몇 개가 있다 그랬 몇 개? 4개가 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2개는 알려드렸었잖아요. 말소명령, 기재명령. 등기관이 기록을 했어요. 이 일을 신청했어. 그럼 말소해달라고 명령 내리겠죠. 각하를 했어. 부당했어. 기록해달라고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록해주라고 명령 내릴 수 있잖아. 됐죠, 요거? 그러면 법원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를 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야? 전제 조건으로서 등기관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네. 전제 조건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전제 조건의 대표적인 2개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에? 화곡동에서 신월동을 안 바꾸면 등기 못 넘긴다니까요. 소유권을 못 넘긴다고. 그럼 넘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해 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니까, 의무자가. 그리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기억나시죠? 요거. 그래서 이제 직권 등기를 쭉 정리할 때, 직권 등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잖아. 보존,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말소, 그 다음에 멸실, 그 다음에 회복. 여기까지가 뭐에 따른 분류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잖아.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효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봤어요? 종국 등기하고 가등기로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가등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거? 기타적인 내용을 쭉 정리하자라고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게 딱 보면,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볼까요? 직권 보존 등기 가능하죠?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거. 명의인의 표시와 변경 등기.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부동산의 표시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죠. 잘못하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그랬죠. 말소 등기의 직권 말소는 대표적으로 후속 조치 많죠.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 시 중간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다 죽이고, 어떠한 권리를 말소하면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다 죽이고, 반환 위반의 등기 직권 말소하고,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직권 말소하고 쭉 나오잖아. 멸실 등기는 직권이 있어 없어요? 멸실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에 하는 거니까 단독이기 때문에 직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복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거 있죠? 봐요. 당사자 신청의 원칙은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럼 등기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불법으로 맞소되면 회복은 어떻게 하자? 공동으로 한 것은 공동으로 회복하고, 단독으로 한 것은 단독으로 회복하고, 직권으로 한 것은 직권으로 회복하고, 촉탁은 촉탁에 의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거 죽였잖아. 근데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 다시 중간 거 살려줘야죠. 누가?
직권으로. 가등기 직권으로 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가등기와 관련돼서 직권으로 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그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거 직권말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맞죠? 그 다음에 기타 쪽에서는 집합건물 관련된 거 대지권 등기 이루어지면 후속 조치로서 대지권인 취지등기 건물만의 취지등기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 직권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이거 다예요. 요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돼. 거기다 뭐를 입히자 우리가? 거기다 뭐를 입히자? 단독을 입히자 그래서 단독을 한번 입혀봤었죠. 입히다 말았나? 단독도 어떻게 정리해? 단독도? 우리 책에 단독이 없어요. 단독 신청도 어떻게 정리해요? 이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야. 그럼 빠르게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쉬운 거부터. 얘는 단독 신청이죠. 얘는 원칙은 무슨 신청? 단독이죠. 그죠? 보존등기 단독이잖아. 멸실 등기는? 멸실 등기? 멸실 등기 단독이에요. 내 건물 무너지면 혼자 가서 멸실 등기 하면 돼. 내 토지 없어지면 혼자 가서 하면 돼. 그게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이더라 이겁니다. 회복 등기도 단독을 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단독 공동. 항상 원칙은 공동이에요. 근데 회복도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A가 사망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누구로 넘어가요? A- 앞으로 상속된다고. 그럼 이 A-가 이 부동산을 무엇 하려면? 처분하려면 일단 자기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상속 등기라고 줄여요 그냥.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이죠. 깨울 수 없잖아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소가 돼버렸어. 회복해야죠. 누가? 단독으로 회복하는 거. 에? 이해하셨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이게 말소돼 버렸어요. 회복해야죠. 누구랑 해요? 둘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 지난주에 제가 회복등기 여기 쓸 때 회복등기는 그때 그 사람하고 할 거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공동신청의 개념인 거야. 공동신청의 개념이라. 그때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회복하자 이거지. 여러분들 이거 물권법에서도 나와요. 공부하다 보면. 에? 물권법에. 그 등기하고 민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하다 보면. 자, 가등기는 혼자 할까요? 둘이 할까요? 둘이 하는 거예요. 항상 원칙은 공동이라니까 기본적으로. 에? 가등기는 권리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요?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니까 무슨 신청에만 가능하다? 공동 신청에만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가등기도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일까요? 원칙은 공동이에요. 그런데 가등기는요. 가등기를 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가 그래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 혼자 가서 해라. 그러면 단독이야 공동이에요? 단독이지. 에?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에? 가등기 의무자가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 혼자 해. 어차피 해도 의미 없는 등기잖아. 물론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력을 갖고 있지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그 유명한 추정력도 없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어. 오로지 딱 하나만 있는 거야. 청구권 보존의 효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의무자가 승낙서 써줘서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다. 이거 가등기. 그럼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공동이겠죠. 근데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본등기 하기 싫으면 혼자 그냥 가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못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어요. 어? 원래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지만 가등기 명의인인 얘가 이제 가등기가 되면 얘가 가등기 명의인이 되는 거잖아.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든지 혼자 가서 가등기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냥 말소할 수 있어. 나 본듣기 싫다 이거지.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경등기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변경등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하나는 무엇? 표시란에 무엇? 표시란에 변경등기하고 무엇? 사항란에 변경등기가 있었잖아. 맞죠? 표시란에 변경등기가 있었고 사항란에 변경등기가 있었더라.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오늘 우리 등기법 4주차 하는 거죠? 딱 두 개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 뭐 했어요? 등기부 한 번. 등기부만 계속 했었잖아. 그리고 요것만 한 거잖아. 지금 4주 동안에 지금 한 게 되게 많은 건 것 같지만 결국은 딱 두 개 한 겁니다.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고 직권등기하고 요것만 한 거 사실은. 다른 거 한 게 없잖아 별로. 그러면 얘는 사실은 등기니까 얘는 무슨 신청이에요? 얘는 단독이잖아. 맞죠? 내 거 지못 바뀌면 혼자 가서 하면 된다 이거. 권리자가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예요. 단독이면 항상 명의인이 하는 거야. 명의인이 한다라. 권리자 의무자를 쓰자. 그럼 여기는 왜 권리자 의무자를 썼어요? 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고 써놨을까? 원래는 공동이잖아. 원래는 공동이면 권리자 의무자가 있는 거죠. 근데 단독으로 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권리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권리자 의무자가 없고 단독이면 권리자 의무자란 말 쓰지 않고 명의인이 한다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누가 해요?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보존등기 말소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권리자가 단독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 법조문에도 그렇게 써있지도 않고. 그 여기서 사항란의 변경등기는 두 개로 나눠지죠. 권리자 및 기타. 권리자 및 기타. 권리자 하면 뭘 떠올리자? 권리자 하면은 등기, 명의인의 무엇? 표시에 대해서 떠오르고. 그 다음에 기타 하면 뭐를 떠올려? 권리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그럼 명의인의 표시와 변경등기는 원칙은 무슨 신청? 얘는 원칙은 단독이죠. 권리자, 공동이라는 게 쓸 수 없죠. 명의인의 주소가 바뀌고 이름을 개명하는데 누구랑 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신청이에요? 얘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럼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잖아. 얘는 권리의 변경등기는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 돼요. 왜? 전세금을 증액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가자 이거야.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단축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가자. 둘이 가자 이거죠. 맞죠?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이죠. 권리를 말소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 맞죠? 그게 공동이에요, 공동. 왜 제가 이 순서대로 정리를 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등기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직권등기도 어떤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단독도 이 순서대로. 여기 하다 보면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잖아. 별도로 의무는 달리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다 숨어 있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도 다 여기 숨어 있고. 주등기고. 얘는 무조건 주등기고. 얘는 부기등기고. 얘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고.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고. 못하면 주고. 언제나 주고. 원칙은 전부는 주등기고. 일부는 부기고. 가등기는 본등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또 주등기 부등기가 숨어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지금 이 단계는 어려워요. 지금 뭐 6과목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 지금 막.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또 저거 하고 이렇게. 사실은 학원에서 이제 수강생들은 수강생들은요 1차 교수님들이 싹 모아놓는 거예요. 분위기도 잡아놓고. 2차 교수님이 하는 역할은 학원생들 못 나가게 잡아놓는 거야. 에? 못 나가게 잡아주는 게 2차 강의하시는 분의 역할이에요. 말소등기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단독이다. 맞아요? 자 아직 민법에서 혼동을 배우지 않았겠지만 혼동에 의한 말소도 뭐다? 제가 지난번에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혼동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내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전세권자 B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내 토지에 내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세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그거는 지가 가서 말소를 해야 돼. 등기관이 말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혼동에 의한 말소는 무슨 시형이다? 단독이더라. 이거 단독. 그 다음에 어떠한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무엇했을 때,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무엇했을 때, 소멸했을 때, 이때도 무슨 신청? 이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하겠다? 단독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자, 등기관이요, 권리자가 죽은지 살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그 상대방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을 텐데,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 설정자 B, 지상권을 소유하는데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해요. 수목 소유는 몇 년? 최단 기간 수목은 30년이에요. 근데 A가 사망을 했어. 20년을 남겨놓고 20년 존속기간 20년 남아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속된다 그랬죠. 상속. A 무엇으로? 다시로. 어떻게 써줘야 돼? 지상권 상속이 아니라 지상권 이전인 거지. 원인은 상속이고, 사망이 아니라 원인의 사망은 없어요. 전부 다 1 얼마? 왜 1-1이에요? 왜 2가 아니라 1-1이야?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주등기로 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뭐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된단 말이야. 상속이. 그런데 상속이 되는데 이 등기할 때 1 얼마? 1 해가지고요. 1-1 해가지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권리 소멸에 관한 무슨 등기를 해요? 약정을 딱 맺어. 약정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유 불문하고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부기 등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약정 등기를 딱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얘한테 대항하려고. 어? 그럼 이제 돌아가셨죠? 그럼 누가? B가 혼자 가서 이거 말소 등기를 하는 거야. 요 등기를 해놨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란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죽으면 얘가 있을 수가 없잖아. 2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을 무엇했어요? 1번의 지상권을 말소를 했잖아. 지금 얘를 말소하게 되면 얘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게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다. 이거 직권말소. 어제 수업 뭐 하셨어요? 공법. 어제 재밌었겠네. 공법은 또. 어? 공법도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요. 사실은 등기법에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 하는 것만 이해 잘 하시면요, 절반은 갖고 가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지난주에 뒤에 페이지 보여드렸잖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거라고. 이렇게 단독이더라. 이거. 요거 뭐야? 요게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사망하면 어떻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더라. 단독으로.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저당권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의무자가 뭐가 됐을 때, 의무자가 행물됐다 이거. 행방불명됐다 이거야. 자,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거를 등기관이 알아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만 알 수 있는 거지. 왜 등기를 하러 가려 보니까 저놈이 없어진 거잖아 지금. 그걸 혼자 가서 하겠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말소등기 가서 해야죠. 그런 전세권자하고 설정자하고 어떻게? 둘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의무자가 누구예요? 말소등기 할 때, 전세권 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예요?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세입자지. 전세권 말소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지. 왜? 전세권이 죽잖아. 시험에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안 나와요 시험에. 전세권자냐 전세권 설정자냐고 물어보지
집주인이다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전세권자가 존속이 만료됐으니까 전세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전세금 받았겠죠. 돌려받았겠지. 돌려받고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옛날에는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전세금 돌려준 거 있잖아. 그거를 가져가면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4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 그것도 이제 안 된다 이거야.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는 거야. 재권 판결이라고 있어요.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의무자가 뭐가 되면 행불되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 정도가 단독이에요. 이 정도가. 여기에 몇 개 더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대표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등기법 공부할 때 단독 신청이더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박스 쳐놓고 한 5개 써놔. 단독 골라내라 이거지. 이 안에서. 단독 골라내자 이거야. 작년도 아마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뭐를 골라내요? 단독만 골라내라 이거야. 가나다, 뭐 가라마 이런 식으로. 그럼 단독을 골라내라 그러면 거기서 무엇과 무엇을 제껴야 돼요? 3개를 제끼는 거지. 공동하고 직권하고 촉탁을 제껴내는 거야. 만약에 몇 개이냐 그러면 어렵죠. 이 중에 몇 개가 단독이냐면 어렵잖아. 근데 가나다, 가라마, 나라마 이런 건 쉬워요. 왜 한두 개 골라내다 보면 답이 보이니까. 작년도 문제가 그래요. 이 정도가 대표적인 무엇이다?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흐름만 이해하시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존, 변경, 병정, 말소, 멸실, 회복, 가등기. 가등기도 단독으로 하는 거 있죠? 요거 했었잖아.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뭐다? 여기다 원래 가등기 말소 여기다 써주는 거야. 가등기 말소 원칙은 공동인데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혼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집합건물 쪽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규약상 공용부분. 표지부만 두죠? 단독이에요. 표지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만 더 추가하면 쉽게 되는데 우리가 공동이면 우리가 등기가 이렇게 공동 신청이면은 누구랑 가서 하는 거야?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의무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전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자가. 항상 내용이 늘어나면 현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권리자다, 이득을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감액 줄어들면 현재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자 불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이제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까지는 체계점 없잖아. 여기까지는 그냥 흐름만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내년에 또 봐요. 내년에. 요즘에 연말이라 좀 바쁘시잖아요. 뭐 회식도 있고 뭐 송년회도 있고 여행 갈 사람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여행 갈 시간이 없을걸요?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가기 전에 준비 과정. 가고 나서 휴유증. 놀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휴유증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지. 돈도 많이 쓰면 또 메꿔야 되고. 우리 친구 중에 빚내서 여행 다니는 친구 있어요. 어차피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느니 빚내서 가서 갚자 이거지.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매도인이 의무자 맞아요? 매도인 의무자 맞죠? 매수인이 권리자죠. 등기를 이렇게 얘 앞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럼 원칙은 무슨 신청이에요? 자, 여기서 계약서 쓰고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다 지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하면 돼. 등기 누구랑 가요? A하고 B랑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A랑 B랑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 하는 거야?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서류들 가지고 가가지고. 그런데 A가 사망해버렸어요. 둘이 가야 되는데 A가 못했어요? 사망해버렸어. 그럼 누구랑 갈까요? 그럴 때는 A-하고 누구랑? B랑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A-랑 B랑. 얘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여기를 잘 보시면 나와요. 단독, 공동. 공동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가 사망할 수 있어요? B도 사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누구랑 가요? A랑 누구랑? A랑 B-랑 가서 등기를 하는 거야. 둘 다 사망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차를 타고 갔어. 권리 A랑 B랑. 근데 B가 운전을 하고요. A가 옆에 탔어. 꽝 박았어. 누가 죽어요? B는 죽어요. A는 죽어. 옆에 탔으니까. 운전자는 살죠. 자기는 사고를 미리 감지하니까 몸에서 방어하니까 운전자들 대부분 살아요. 우리 버스가 뒤집어져도 버스 기사는 사시잖아.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맨날 그래. 버스가 뒤집어져도요. 버스 기사는 살아요. 죽더라도 인터뷰는 하고 죽어야 돼. 그죠? 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다. 어? 얘가 사망하면 A-랑 누구랑? B랑. B가 사망하면 A랑. 둘 다 사망하면 A-랑 B-랑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공동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아까 A-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왜 그러냐? 얘는 보세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다 준 상태.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돌아가셨다 이거야. 그 여기 A-가 이렇게 있죠.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줘요. 그냥 바로 가져가요? 바로 가져가는 거야. 그 대신에 누가 등기를 신청을 해줘요? A-가 신청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등기부상의 권리 변동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A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A에서 그냥 B로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는 A에서 누구로 넘어갈까요? A에서 바로 B-로 넘어가 버려요. B 앞으로 등기를 하고 B-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B-로 바로 넘어가. 그럼 여기 세 번째는 그치, A에서 B-로 가요. 그러니까 이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의 핵심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OX만 돼도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O. 두 번째, 등기 이전에 죽어야 한다. 그죠? 등기 이전에 죽어야죠.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권리자가 사망하든 둘 다 사망하든 등기 이전에 사망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세 번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O. 네 번째, 공동이다. 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서는 써야 되는데 신청서상 A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A-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A-를 쓴다고. 근데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A로 돼야죠. 왜? 얘 앞으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 어떻게 불일치하죠? 그럼 항상 이렇게 불일치하면 각하사해야 된다고. 예외. 각하하지 말자 이거. 여기. 그래서 교재 잠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208페이지. 208페이지에 보시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해 가지고요. 밑에서부터 한번 원인해 보세요. 의에 보시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상속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 맞아요? 단독이지.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근데 밑에 공동 신청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상속인에 의한 신청이라고 써 있죠. 요거야. 상속인에 의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등기 전에 누가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잖아. 그럼 갑의 상속인 앞으로 등기 안 해요? 안 하고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두 번째 누가 사망한 거예요? 을이 사망한 거죠. 을이 사망하면 갑하고 을의 상속인인 을 다시 앞으로 등기를 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특징해 보세요. 기억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생전에 작성한 원인 정보를 제출한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거. 둘이 A하고 B하고 생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라 이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니은에 보시면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신청은 원인이 상속일까요? 법률행위일까요? 법률행위예요. 그 원인은 뭐를 쓰고 법률행위를 쓰고 원인 일자는 뭐를 써요? 법률행위 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원인은 상속이다. 그럼 틀린 거지. 최소한도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그 원인이 뭐는 아니에요? 상속은 아니다 이거예요. 상속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등기필적 인감은 나중에 봐도 되고요. 디귿은 요거예요. 얘가 사망 후에 A가 사망 후에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A가 사망한 후에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그럼 이등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상속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디귿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네. 리을은 요거잖아. 불일치하더라도 각하하지 말아라 이거죠. 됐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런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만. 사실 1회부터 27회까지 이거 이상 나온 적이 없거든 시험 문제. 이거 이상. 근데 이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도 적용이 돼요. 얘 앞으로 뭐를 했어요? 가등기를 했어. 얘가 돌아가셨어. A가 돌아가셨어. 본등기 누구랑 해요? A-랑 B랑. B가 돌아가셨어. 본등기 누구랑 해요? A랑 B-랑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A와 B를 무엇해서? A와 B를 대리해서 대리인이 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더라.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집사하면은 둘이 가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등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누가 해줘요? 법무사들이 가서 다 해주잖아. 그 법무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등기는 직접 등기소에 무엇을 해서 직접 등기소에서 방문을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뭐는 없어요? 자격은 없어도 돼요. 옆집 사람이 가서 해도 된다 이거지. 에? 야, 너 집사냐? 그래? 내가 좀 등기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해줄까? 이게 된다 이거지. 근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자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격자 대리인. 그러니까 자격자 대리인은 여기서 자격자 누굴 거야 그러면? 변호사하고 법무사예요. 에? 그 전자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전자신청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 한해서만?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즉 변호사하고 법무사. 근데 방문신청은 즉 방문신청의 경우는 자격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법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기를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대리인이 C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란 말이야. 그럼 A와 B를 쌍방을 대리했죠. 매도인과 매수인을 다 대리한 거.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쌍방대리라 그래요. 쌍방대리라 하고요. 그리고 B가 상대방인 누구를 대리해서? A를 대리해서도 할 수 있어요. A가 또 상대방인 누구를 대리해서? B를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대방 대리라 그래요.
이것을 상대방 무엇이라고 한다? 상대방 대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를 할 때는 쌍방대리 자기계약 허용돼요? 된다 이거예요.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자격 제한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자격 제한 없는데 변호사하고 누구만이?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이 이것을 업으로 할 수 있어요. 돈을 받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 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는 있지만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변호사 법무사 엄청 바쁘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장이라고 하죠. 근데 사무원이라고 치면 사무원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등기를 무엇 할 수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도 할 수 있어요. 보정. 근데 사무원은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은 1인이 사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신청도 할 수 있고 흠결이 있으면 보정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등기 신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대리인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예요? 신청 행위가 종료되면 끝나는 거야?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다 이거예요. 네? 등기가 종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등기 신청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죽었어. 유효 무효? 유효다 이거예요. 응? 요거.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뭐만 쓰냐면 성명하고 뭐만 쓰냐면 성명하고 주소만 써요. 별도에 뭐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라는 거야. 자, A와 B가 등기를 하는 것을 누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방문 신청일 때는 대리인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전자 신청일 때는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대리해서 할 수 있다. X. 틀렸다 이거야. 됐죠? 이렇게 쌍방 대리할 수도 있고 자기 계약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일 때는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때 대리인이 누구일 때? 변호사, 법무사일 때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정할 수 있고 대리권은 언제까지 존속해요?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등기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 시까지. 등기 신청을 했는데 사망했어. 무효는 아니다 이거야. 실행을 하면. 됐죠 이거? 그리고 뭐만 써요? 성명하고 주소만 씁니다. 별도의 주민번호는 안 쓰는 거예요. 207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신청 맨 위에 보세요.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지만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는 누가? 사무원이 출석해서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근데 사무원이 하는데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 명이다라고 써 있어. 됐죠?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의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 명으로 한다 이겁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 법무법인이나 뭐 법무조합 등 경우에는 그 법무사 수만큼, 변호사 수만큼 사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그냥 3번, 4번은 그냥 볼 필요 없죠. 왜? 사무원이 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지정을 받으려면. 됐고요. 2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된다. OX. O. 아까 자기계약 설명해드렸죠. 상대방을 대리하는 게 자기계약이에요. 쌍방대리는 뭐예요? 제3자가 A, B를 대리하는 거 이렇게. 존속시기 언제까지? 등기 신청 행위 종료 시까지.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후에 완료 전에 변호사나 대리인이 사망하여도 그것은 무효는 아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주잖아. 그죠? 만약에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무엇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해야 돼요? 대리 권한이 없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다 이거예요. 각하를 해야 돼요? 접수는 당연히 받죠. 각하를 한다는 소리는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지금 한 거잖아. 각하해야 돼 말아야 돼? 각하를 해야죠. 그러면 뭐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지. 에? 서류 위조해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하는 심사 후에 위임장이 없어. 그럼 각하를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면 각하를 하는데 이게 사모예요. 사모에 의해서 각하가 돼야 돼. 근데 등기관이 등기를 해버렸어요. 유효 무효? 유효다 이겁니다. 실행된 등기는 1호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1호하고 무엇? 2호에 대해서만 무효예요. 이의를 삼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3호 이하는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해도 등기가 제대로 잘 됐어. 그럼 유효다 이거예요. 1호, 2호가 아니라는 거야. 1, 2호에 의해서 각하된. 1호는 관할 위반이잖아. 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고. 3호예요. 3호. 자, 대리권의 흠결 보시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추인이 없더라도 유효다 이겁니다. 거기다 그걸 하나 써놔야 돼요.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몇 호에 의해서? 3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행이 됐다 이거야. 무효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에 기재사항 써있죠? 거기서 핵심은? 신청정보의 기재사항의 핵심은? 성명하고 주소만 쓰겠다 이겁니다. 주민번호는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거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에? 핵심은 뭐예요? 전자신청일 때는 자격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방문일 때는 자격은 없어도 되지만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법무사만이 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무원도 신청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는데 사무원 몇 명이에요? 1명. 근데 여럿이 변호사 사무실 운영할 때는 변호사당 1명씩. 그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 언제까지 존속해요? 등기 신청 행위 종료 시까지. 됐죠?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하면 각하를 해야 되지만 실행이 돼도 무효는 아니다 이거예요. 성명하고 뭐만 쓰자? 주소만 쓰자. 이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명해 드렸는데 대위만 설명 안 해드렸거든요. 대위 신청, 제3자가 하는 거. 근데 제가 지나가면 설명해 드렸어요. 중간 생략 등기 할 때 설명해 드렸었잖아. A에서 누구로? B로, B에서 C로 하려면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넘기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그러면 세 사람 A, B, C가 중간 등기를 생략하자고 합의를 했어. 그러면 C는 야 내놔 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 합의가 없었어. 그러니까 C는 내놔 못하죠? 그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야죠. 그러면 C는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이렇게 있으면 1분 만에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걸 하려면 나머지 건물에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에 대한 것이 이렇게만 하면은 신청에 대한 것이 한 70, 80%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신청에서는 공동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 대부분이 일반적인 공동이니까. 그럼 뭐를 봐야 돼요? 단독. 그 다음에 촉탁, 직관. 얘는 4개밖에 안 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없고 4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단독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촉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직권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고 대리에 의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위 신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정리하고 여기다 이제 뭐를 넣어야 되냐면 권리자 의무자가 도대체 누구냐. 권리자 의무. 그럼 태아도 권리자 의무자 할 수 있어요? 태아 안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안 돼요. 태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태아는 정지 조건설에 있어서는 부적격, 해지 조건설에 있어서는 적격. 근데 우리 태아는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해요.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태아 명의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돼요. 외국인 다 돼요. 다 돼. 근데 누구는 안 돼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안 돼요. 태아.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만 더 정리하면 신청이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직권등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단독 정리하고 직권 정리하다 보면 촉탁이 몇 개 눈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건 좀 촉탁이잖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정리하게 되면 신청 부분이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얘네들은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뒤에 3장에도 4장에도 계속 나온다. 이거. 여기까지가 3장의 첫 번째 블록이에요. 첫 번째 블록. 뭐에 대한 거? 신청에 대한 것이다. 이거 신청.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